여보, 지금 어디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빨리 와. 나 공항이야. 비행기 환불 안 되니까 다녀올게. 뭐 금방 돌아가시겠어? 아버지가 쓰러져 급한 상황임에도 정희는 병원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못 가는데? 모레 저녁 비행기야. 오빠 혼자 장례식 잘 치러줘.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일 중요하고 힘든 순간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때 든 배신감은 모든 것을 참고 맞춰주며 산 내 인생에 치가 떨리도록 아팠습니다. 장례식을 홀로 치른 영수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늘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던 이서방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수는 회사 복도를 걸으며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원래 회의가 10분 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팀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영수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영업팀 성과표가 떴어요. 20명의 이름이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름은 19번째였어요.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실한 게 다는 아니야, 영수 씨. 결과도 중요하거든.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귓끝만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수는 거래처로 향했어요. 빌딩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 찾으세요? 구매 담당자님 뵙고 싶습니다. 결정권자 오세요.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명함을 꺼내려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3통이었어요. 통신요금 자동이체 실패 안내입니다. 카드 최소 결제일이 다가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예정. 5일 이내 납부 바랍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저녁 7시 집 현관문을 열자 장모와 아내 정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가 영수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정희가 너 만나서 고생만 했네. 영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장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오면 어떡해. 옆집 사위는 차도 바꿨다던데. 아침에 관리비 독촉 왔어. 부끄러워서 어떡해. 정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듣기 싫어.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영수를 감싸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투였어요. 영수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김치가 칼날처럼 따가웠어요. 내 탓이야.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영수는 그 감정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식사 후 영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가방과 반쯤 빈 명함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늘 도망쳤어. 오늘만은 버텨보자.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집 현관 CCTV 알림이었어요. 영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낮 2시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정희와 장모가 현관에서 택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상자가 5개나 되었어요. 영수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관리비는 못 내면서 저건 뭐지? 창밖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늘 풍족했어요. 영수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그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쳐온 사람이 마침내 멈춰 선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새벽 1시 영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버지가 준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도망치지 마라. 영수는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수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필요했어요. 영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했어요. 이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했어요. 토요일 아침 영수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섰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어요.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영수는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정류장에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대문 앞에 소방관 박철호 명패가 보였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마당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화기를 닦고 있었어요. 71살의 아버지는 허리가 곧았습니다. 영수를 보자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며 웃음이 번졌어요. 영수야. 그 한마디에 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영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제 왔어? 밥은? 아직이요. 어서 들어와. 국 끓여뒀다. 아버지의 손이 영수의 등을 밀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된장국이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퍼주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여 내왔습니다. 많이 먹어.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국 한 숟갈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집에서는 맛볼 수 없던 온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수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영수 앞에 김치를 한 접시 더 놓고 계란찜도 꺼내왔어요. 이것도 먹어. 아버지는 안 드세요? 나는 먹었어. 넌 더 먹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 말 없이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새 어때? 영수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아버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못나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영수야, 너 못난 게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불이 나면 사람들은 도망치거든. 당연한 거지. 무서우니까.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영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가야 해. 안 그러면 불은 더 커지거든. 더 많은 사람이 다쳐. 영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무서웠지. 매번 무서웠어. 그래도 들어갔어. 누군가 해야 하니까. 아버지의 손등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영수는 그 손을 만졌습니다. 이젠 쉬세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쉬고 있지. 근데 말이야, 사는 방식은 못 바꾸더라. 직업은 그만뒀어도 방식은 남아있어.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철호 씨 계세요? 네, 할머니.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었어요. 금방 갈게요. 영수도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집 보일러실에서 아버지는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배관을 확인하고 부품을 조였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보일러가 돌아갔어요. 고마워요. 얼마 드려야 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할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가 물었어요. 자주 그러세요? 응.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 누군가 해야지. 아버지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가 방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낡은 헬멧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5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어. 내가 방에 갇혀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헬멧 쓰고 들어갔어. 불길이 새찼어. 무서웠지. 그래도 들어갔어. 내가 안에 있었으니까.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영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세상은 불길투성이거든. 그 안에서 내가 꼿꼿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괜찮아, 영수야. 넌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거 아버지가 다 알아. 그래도 도망치지 마. 내 불길은 내가 꺼야 해.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은 없어.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줄 수 있어. 사는 방식 말이야.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게 진짜 재산이야.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헬멧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수는 주머니의 메모를 만졌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처럼 붉은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복도 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인사팀장과 부장이 작은 회의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재배치 명단에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영수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 씨, 구조조정 소문 들었어? 아니요. 조심해. 이번엔 진짜라던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식판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시끄러웠어요. 정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다음 주 여행 예약했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여행? 응.
친구들이랑 태국 가기로 했어. 환불 안 되는 거라 꼭 가야 해. 영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밝았어요. 하지만 영수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여행 갈 때야? 왜? 무슨 문제 있어? 장모가 끼어들었어요. 정희 혼자 집에만 있으라고? 젊을 때 놀아야지.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얼마야? 200만 원. 내 카드로 끊었어. 우리 공동 계좌 있잖아. 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공동 계좌에는 영수의 월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관리비와 생활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면 2달치 생활비였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 보러 같이 가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행 준비해야 돼. 당신 혼자 다녀와. 정희야, 아버지가. 왜 자꾸 그래? 나보고 시아버지 따라다니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모가 말했어요. 효도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요새 세상에 누가 시골까지 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난 혼자 갈게. 영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장모가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공동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이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50만 원이었는데요. 영수는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레스토랑. 모두 정희가 쓴 거였어요. 영수가 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정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봤어요. 메신저 화면이었습니다. 언니, 남편 카드 비밀번호 알았어? 응. 생일이던데. 쉽더라. 부럽다. 나도 우리 남편 거 써야 하는데. 키읔키읔 알아서 써. 어차피 모를걸? 영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은 이미 났다. 그동안 내가 못 본 척했을 뿐이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영수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준 메모를 꺼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버지께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내일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문자를 지웠어요.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거실에서 정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태국 가면 뭐 사올까?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의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가야 한다. 불길 속으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영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손이 생각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은 깊어갔고 영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영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응급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펜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영수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시 창밖으로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붉게 켜졌어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아버지. 영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정희가 받았어요.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정희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그래. 심각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었어요. 심근경색이래. 정희야, 빨리 와야 돼. 나 지금 공항인데? 비행기 1시간 남았어.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오빠, 나 환불 안 된다니까. 돈 200만 원이야. 다녀와서 갈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영수를 봤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야. 요새 의료기술 좋잖아. 나 비행기 놓치면 안 돼. 끊을게. 정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장모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수예요.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 그래? 큰일이네. 장모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어요.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아니, 나는 뭐. 내가 가봤자 도움 안 되잖아. 영수 씨가 알아서 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수 씨, 장례 치를 거면 3일장 하지 말고 이틀장으로 해. 요새는 다들 그래. 돈도 아끼고.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수고해요. 장모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영수는 수납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박철호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 3층입니다. 영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사가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심근경색이 심각합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삐삐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영수를 보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 아,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영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들어가야 해. 네. 불길. 속으로. 도망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영수의 손을 꽉 쥐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사랑한다. 영수야.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삐삐삐 울리던 기계음이 B-마이너스 하고 길게 울렸어요. 환자분,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비행기 탔어. 사흘 후에 와. 아버님 괜찮으시지? 영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부서질 듯 흔들렸어요.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타올랐어요. 기억하겠습니다. 전부 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영수는 혼자 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도와줬어요. 상복끈을 매는 손이 어설펐습니다. 혼자 치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가족분들은요? 안 와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빈소 앞에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받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호텔인데. 아버님, 장례식 언제야? 정희의 목소리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과 함께인 것 같았습니다. 모레 발인이야. 그럼 내가 못 가는데? 나 모레 저녁 비행기거든. 그래. 미안해. 내가 갈 수가 없네. 오빠가 잘 치러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정희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해변가에서 웃고 있는 정희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이 써 있었어요. 힐링 중. 행복해. 영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빈소문이 열렸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방관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박철호 선배님 소방서 후배들입니다. 뒤늦게 소식 듣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영수도 절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이 늘 자랑하시던 아들분이시네요. 한 사람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어요. 영수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불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겁이 없으셨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도망치지 말라고. 우리 일은 들어가는 일이라고.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 10시까지 함께 있어 주었어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선배님 아들이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빈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영수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혼자 잘하고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어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장례비 영수증을 꺼냈어요. 빈소 사용료, 수액, 관, 운구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영수가 낸 돈이었어요. 정희도, 장모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영수증들을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버지.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발인이었어요. 영수는 혼자 영정을 들었습니다. 소방서 후배 2명이 와서 도와줬어요. 가족분들은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아,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영수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가슴속에서 다른 문장이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이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1시간 후 영수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하지만 묵직했습니다. 영수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도망친 사람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영수는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수는 화장장을 나왔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영수는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장모였습니다. 영수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만 봤어요. 불길이 보였습니다. 이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영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연이 서류철 3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인께서 3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영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영수야, 불은 언제나 난다. 도망치지 말고 내 불길은 내가 꺼라. 영수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상가 2곳이 있습니다.
상가요? 영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네. 서초동 상가입니다. 현재 임대 중이고요.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김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영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상가 주소가 익숙했어요. 여기, 제가 매일 지나다니던 곳인데요. 그러셨군요. 고인께서 15년 전에 구입하셨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소방관 월급으로 어떻게 상가를 샀을까 궁금했습니다. 고인께서 30년 넘게 모으신 돈으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끼셨다고 하더군요. 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1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는 30억 정도 되고요. 30억이요? 네. 그리고 적금과 채권이 있습니다. 합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모두 아드님 명의로 상속됩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장 사본들을 보여줬어요. 매달 임대료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고인께서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아드님을 위해 모으셨어요. 영수는 통장 사본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분납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명의 변경은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영수는 서류철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참, 고인께서 생전에 근처 반찬가게 사장님께 자주 가셨다고 하더군요. 반찬가게요? 네. 아드님 혼자 두지 말라고 부탁하셨다던데요. 영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또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반찬가게인가요? 상가 근처 소연내 반찬이라는 곳입니다. 영수는 그 가게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영수는 곧장 반찬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 박철호 씨 아들인데요.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영수 씨. 아버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조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된장국이에요. 가져가세요. 아버님이 영수 씨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영수는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을 데우는 온기였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오셔서 소화기 점검해 주셨어요. 돈도 안 받으시고요. 그러셨어요? 네. 항상 영수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상가 건물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었습니다. 영수는 건물 앞에 섰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리의 도구라는 걸요. 영수는 서류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안에는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일정, 명예 변경 절차, 통장 정리,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리 시작. 영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버지,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제대로요. 영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상속 재산 목록, 장례비 영수증, 공동계좌 거래 내역 모두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불은 났다. 이제 끈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공동계좌 해지하려고요.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단독 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10분 후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드였어요. 정의 명의로 만들어준 가족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정지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분실했습니다. 카드 5장이 모두 정지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빠 카드가 안 되던데? 정지시켰어. 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정의의 얼굴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공동계좌도 해지했어. 이제부터 각자 관리하자. 뭐?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영수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리하는 중입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6개월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1,200만 원입니다. 제 월급은 200만 원인데요.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정의가 입을 다물었어요.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부부끼리 쓰는 건데. 아버지 장례비는 안 내시면서요? 영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장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영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증거 자료가 충분하네요. 별거 통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영수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 앞에 장모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영수 씨, 이혼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영수는 장모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희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영수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있었어? 그건 태국에서 놀고 있었지. 해변에서 웃으면서.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오빠. 정희가 영수의 팔을 잡았어요. 영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오빠 다시 생각해봐. 영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잘 살았어? 너 혼자만. 영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모가 막아섰어요. 영수 씨, 우리 정희 버리고 재산 받았다고 이러는 거죠? 그 돈 정희도 권리 있어요. 영수가 장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권리요? 장례식도 안 온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정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수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삭제했어요.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회사 인사팀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어요. 우편물이 집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점심시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만나서 이야기하자. 영수는 답장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자.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영수는 반찬 가게에 들렀어요. 소연이 웃으며 반겼습니다. 영수 씨, 오셨어요? 된장국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가슴을 데웠어요. 영수는 천천히 국을 마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영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정리, 새로운 시작.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재산명의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영수 씨 단독 명의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았어요. 부인 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습니다. 상속 재산 포함해서 절반을 요구합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나 죽으라는 거야? 영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세무사를 찾았어요. 장모 사업체의 탈세 자료를 건넸습니다. 명백한 탈세네요. 현금 매출 누락이 상당합니다. 익명 제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장모 가게에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갔습니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씨, 당신이 한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나쁜 자식이.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오신 분이 무슨 장모예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정희가 고시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거야? 비켜. 정희가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세무조사만 취소해줘. 손 놔. 미쳤어? 재산 욕심에 이러는 거야? 영수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면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 난 이제 절차대로 들어간다.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가. 영수는 정희의 손을 떼어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정희가 문을 두드렸지만 영수는 이어폰을 꼈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전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영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비밀번호 메모 사진, 문자 캡처.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경찰 조사 나오라는데
언론에 제보할 거야. 아버지 유산 받고 아내 고소한 인간 말종이라고. 영수는 답장했습니다. 사실만으로 하세요. 한 달 후 장모 가게 앞에 휴업 안내문이 붙었어요. 영수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기사 떴던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사실만 남을 겁니다. 기자에게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사양합니다. 영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상가를 찾아갔어요. 1층 빈 공간을 어르신 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방, 정수기, 의자, 바둑판 구비해 주세요. 무상 개방할 겁니다. 일주일 후 쉼터가 문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누가 만든 거야? 박철호 씨 아들이래. 좋은 아들 두셨네. 영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쉼터 한쪽에 작은 명패를 걸었어요. 박철호 소방관 추모. 아들 박영수 씀. 영수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을 끄고 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영수는 노트를 폈어요. 적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정리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묵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불은 결국 제자리를 태운다. 나는 이제 물을 든 사람.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소연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영수 씨, 쉼터 만드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된장국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네.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영수는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불은 거의 꺼졌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어요. 도망치지 마라. 영수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정희와 장모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혼인기간 7년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판사가 영수를 받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김 변호사가 답했어요.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이며 이는 원고 측이 사용한 금액과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상속은 한 달 전에 받았고 그 이전에 이미 별거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조정이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 기일에 증거자료 충분히 준비해 오세요. 법정을 나오는 길 장모가 영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수 씨, 우리 정희한테 그 돈반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권리 없습니다. 권리?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권리가 없어? 영수는 장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디 계셨죠? 장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태국이었죠. 해변에서 놀면서. 영수는 장모를 지나쳐 갔어요. 다음 날 장모 가게에
국세청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장모는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용 등급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 가게 망하면 어떡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야. 오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의 카드 연체 문자가 날아왔어요. 영수 명의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영수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했어요. 제 동의 없이 발급된 카드입니다. 사용 취소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수는 경찰서에서 받은 고소 접수증을 팩스로 보냈어요. 처리하겠습니다. 카드 한도가 정지되었습니다. 연체 기록은 정희 명의로 넘어갔어요. 정희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카드 왜 막았어? 내 신용 망가뜨릴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영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모두 증거로 저장만 했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법정 기일이었습니다. 정희 측이 새로운 주장을 꺼냈어요. 피고가 혼인 중 받은 월급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상속세는 상가 월세 수입으로 분납 중입니다. 원고 측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 있습니까? 정희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한해 2분의 1씩 나눕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7년을 살았는데 2,500만 원?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세요. 법정이 끝났어요. 영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정희가 울고 있었어요. 장모가 영수를 쫓아왔습니다. 영수 씨, 이렇게 모질게 할 거예요? 우리 정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영수는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이 하신 말 기억하세요? 3일장 말고 이틀장으로 하라고 하셨죠. 돈 아끼라고. 장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그 말 잊을 것 같으세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영수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장모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폐업 신고가 났습니다. 정희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수의 회사 동료가 물었어요. 다 끝났어? 거의요. 힘들었겠다. 괜찮습니다.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아버지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아, 영수 씨 왔네. 안녕하세요. 영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영수 씨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 자네도 닮았더라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쉼터를 나오며 영수는 명패를 다시 봤습니다. 박철호 소방관 추모. 영수는 명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불이 거의 다 꺼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평온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영수는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영수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불은 제자리를 태웠다. 나는 이제 자유다. 영수는 노트를 덮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정희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수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법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일주일 후 영수는 상가 2층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요. 한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 아버지의 소방관 헬멧과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명패를 달았어요. 소방관 박철호. 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 영수는 헬멧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카페 개업일 소연이 찾아왔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영수 씨. 고맙습니다. 우리 협업해요. 제가 도시락 만들면 영수 씨 카페에서 팔고. 좋은 생각이네요. 카페 이름은 불꽃이었습니다. 간판 글씨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영수 씨, 커피 맛있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어르신들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묵념을 하셨어요. 철호 씨, 아들 잘 키우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소연이 다시 왔어요. 손에 국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식기 전에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국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소연이 빙그레 웃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불길 같던 노을이 이젠 따뜻한 저녁빛으로 보였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도망치지 말고 내 불길은 내가 꺼라. 영수는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불을 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영수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어요. 컵을 닦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영수는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 나를 되찾는 일이었지. 영수는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제 불은 내가 끈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 헬멧 앞에 섰어요. 헬멧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할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영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말로요. 창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수도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가에서 영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카페를 닫고 영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삶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어요. 도망치지 마라. 영수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수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는 이제 복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끝내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요. 불길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영수는 자신만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슴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있었던 일에서 영감을 받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